한국교회 연합기관들도 일제히 2024년 새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총연합 신평식 사무총장 모시고 올해 한교총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평식입니다.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벌써 이제 새해를 시작하고 2주가 지났는데 신년 할애회도 잘 마치셨죠? 우리 회원교단 교단장님들, 또 총무님들, 임원들, 또 축하하시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잘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신년 할애에서 주된 그 아젠다들이 있었는데 한국교회는 지금부터 5년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침체기를 맞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맞고 있는데 네네. 이런 시기에 있어서 뭐 화해와 통일, 또 갈등 극복의 문제, 교회 본연의 자세로서 치료자와 유료자의 그런 역할들을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다짐들과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현재 이 동역하시는 교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가 교단 수로는 36개 정도 교단이 지금 협력하고 있는데요. 예. 교단보다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교파, 예를 들어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또 침례교, 또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그리스도교회, 또 루터회 같은 그런 다양한 교파들이 함께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명실공히 전체 한국교회를 아우르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교총의 주요 역할이라면 뭐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단들이 그동안 하고 있는 사역들, 고유 사역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문제라든지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문제라든지 또 교단 안에서 공과라든지 신학을 정립하는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교단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교단에서 감당을 하고 그 외에 교단이 할 수 없는 일을 연합단체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와의 관계라든지 특별히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회와의 관계라든지 또 서울시 같은 지자체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들을 집중적으로 사역을 펼치고 그 사역들을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사역 계획도 세우셨을 텐데 주요 계획도 어떤 게 있으신가요? 그 지난해 했던 사역들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벌써 이제 한교총이 설립된 지 6년이 지났고 7년차 제 7회기를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우리가 주도했던 사업들이 이제 탄소 중립 사업, 나부터 실천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되게 집중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기후위기 시대를 맞고 있는데 기후위기는 사람의 문제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사람의 타락이 기후위기를 가져왔다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기후위기는 극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신학적으로 대응하기에 되게 좋은 그런 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근대 문화에 대한 부분, 우리가 문화유산 그렇게 얘기하면 기독교 문화유산보다는 과거의 고려시대 문화유산이라든지 또 유교적인 그 조선시대 문화유산들만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이제 근대 문화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근대 문화유산은 결국은 기독교 유산들인데 그 유산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보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또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초기에 대한민국에 오셨던 이제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 여러분 선교사들 가운데서 이제 뭐 존 로스 한글 번역자인데요. 이 선교사님의 전기라든지 또 한국인 최초 목사 김창신 목사님 그 전기라든지 또 오순절 초속을 놓는 메리 럼시 선교사의 전기를 지난해에 작성을 했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3권만 발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벌써 14권째 발간을 해왔고요. 앞으로 50권까지 발간할 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한국교회 사랑의 집지기 사역입니다. 2022년도 3월 달에 발생했던 울진지역의 산불, 이 산불을 어떻게 한국교회가 대응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이분들의 집을 지어주기로 결정을 하고 또 모금을 했고 결국은 작년도까지 해서 결국은 54채의 집을 지어서 기증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전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기후위기 또 근대문화유산을 어떤 소개하는 이런 사역들이 올해에도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올해도 근대문화유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지난해기 때 우리가
근대문화유산과 관련된 종교문화유산법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차일피를 하면서 이것이 다뤄지지 않고 지금 회기를 마치고 있는데 네네. 이제 금년도 총선이 지나고 나서 새로운 원 구성이 되면 다시 그 부분은 계속해서 추진해 가고 기독교 유산들 또 종교문화 유산들에 대해서 보존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그 법안을 이렇게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빠르게는 부활절 연합 예배가 교계 연합 행사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관련 내용들도 논의 중이신가요? 과거에는 한교총이 주관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교총에 속한 교단 이외에도 이제 몇몇 교단들이 있는데 그 교단들이 함께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가 주관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교총에 속해 있는 전체 교단 또 전체 총무님들이 주도해서 그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도 거기에서 한 분과로 참여를 하고 있어서 최근에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위원회는 장소를 선정을 했고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장소와 함께 또 설교자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 대회장은 우리 한교총 대표장을 맡고 있는 장정현 목사님이 맡으셨고요. 그다음에 준비위원장은 또 우리 회원교단 총무님이신 이강춘 목사님께서 준비위원장을 맡으셨고 그다음에 장소는 명성교회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설교자는 이철 감독회장님 이렇게 일단 결정이 돼서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자, 기독교적 가치관이 위협을 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국가적 어려움이 또 곧 교회의 어려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한교총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어떤 현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현재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가장 큰 이슈로 보고 있는 게 저출생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저출생 관련해서 이미 이제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라든지 저고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든지 이런 이와 함께 우리가 MOU를 맺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공동으로 대처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예, 예. 금년도에도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것은 우리가 예를 많이 낳자라는 이런 부분 물론 그렇게 접근을 했을 경우 이제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또 반발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교총 입장에서는 이제 우선 우리 기독교인들 또 교회들이 먼저 이 일에 앞장서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것이 창조 질서의 보존과 또 창조를 확장해가는 그런 사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또 이제 여성운동을 하신 분들하고는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고민해 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또 올해 4월에 총선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좀 눈여겨서 보실 것 같긴 하거든요. 총선은 민감한 사안이죠. 예. 우리 단체 입장에서는 선택에 대해서 그것은 교인들 개인이 갖고 있는 자유권에 속한다라는 입장을 현재 정리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래서 단체나 또 종교 지도자, 교회 지도자가 누구를 지지한다,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총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라. 적극적으로 선택해 선택해 주시라. 적극적으로 선택해 주시라. 대신 이제 우리의 입장이 있죠. 교회가 갖고 있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분들을 선택해 달라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예. 그 외에도 뭐 교역자 수급 문제라든지 고령화 문제라든지 여러 좀 현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교총 입장에서는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함께 현재 조사를 좀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년 정도가 지나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특별히 도시교회는 어떻게 변하고 농촌교회 또 중소교회 이런 교회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지금 굉장히 심도 깊게 리서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 조사 결과가 금년 봄 이제 4월이나 5월 정도 이렇게 발표가 될 텐데요. 발표가 되면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목회자 수급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역교회들의 합병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역교회 개척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교회 총연합 심평식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무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